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닥유연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를 했듯이 저의 BMI를 체질량 지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공개하기 전에 미리 그 비만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사실 비만의 진단 기준이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진단 방향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BMI 세계적으로 가장 흔히 쓰이고 있는 비만의 진단 기준인 BMI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야지 제가 얼마나 비만인지 체질량 지수를 듣고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인데 이 체질량 지수라는 게 결국 키와 체중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 간편하면서 그리고 그 비만 관련 질환의 이환율, 비만 관련 질환에 걸릴 확률과 그리고 비만 관련 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과 연관성을 뚜렷하게 보이는 양상이 있어서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체중, 킬로그램 단위로 체중, 그리고 그거를 미터 제곱, 키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각자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사실 키와 체중만을 단독으로 이제 그 두 가지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 체지방량 같은 키 같은 체중 안에서 근육이 얼마나 되는지 체지방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간편성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의학적인 연관성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만이 아님에도 비만으로 나올 수가 있지요. 하지만 저는 비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 WHO와 그 아시아 그 비만 진단 기준이 BMI를 해서 두 개가 달라요. 일단 요 옆에 제가 표를 넣어 둘 예정인데 그 저체중 그리고 정상 위험 체중 1단계, 2단계, 3단계 비만이 사실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비만의 기준을 30 BMI 30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권에서는 25가 비만의 기준이에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는 포스팅을 올렸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 우리나라에서 그 비만 진단 기준이 조금 더 타이트한 이유가 외모 지상주의가 더 심해서이다. 미적인 기준이 엄격해서이다. 라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만에 대해서 그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회적인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 비만을 진단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만과 관련된 질병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뭐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동맥경화증, 심내열반계 부작용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점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지점으로 커트라인을 각각 정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같은 체질량 지수 안에서도 조금 더 마른 당뇨병, 마른 고혈압 이런 식으로 내장 지방 비율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서양인들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환자들이 앞으로 어떤 경과를 가질지 그리고 얼마나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할지 알아내기 위해서 진단 기준을 정한 거지 말씀드렸듯이 서양인과 동양인이 그런 그 연구 결과상 유병률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 거지 이런 미의 기준이라든지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사실 아직도 논의는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비만의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비만의 그 비만과 관련된 질환이 생길 가능성 그거랑 같이 해서 비만으로 인해서 사망이 할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가 그
가장 낮은 지점이 살짝 달라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만 진단 기준을 서양이랑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는 게 질병의 이환율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그 비만의 진단 기준 그 BMI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라는 그 기준점이 적절해요. 그렇지만 그, 그 오버all 모탈리티 전체적인 사망률은 외국이랑 똑같이 그 25에서 30도 어느 정도 그 안정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2018년도에 새로 나왔던 대한 비만학회 비만 진료 지침에서는 동일하게 그 비만의 진단 기준은 25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BMI가 25가 넘으면서부터는 비만이 진단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저체중인 것도 결국 건강상의 위해가 크다는 거예요. 18.5, BMI 18.5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사실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들보다 심지어 체중이 덜 나가는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이 사망률은 더 높아요. 그래서 마르면 마를수록 사회적으로 좋은 것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건강상에는 분명히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만으로 돌아와서 비만 같은 경우도 결국 위험도에 따라서 단계가 좀 나눠지는데요. 25부터 29.9까지가 1단계 비만, 그 다음에 그 35까지가 그 2단계 비만, 그리고 3단계 비만, 그 35 이상이 이제 3단계 비만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 나눈 비만 진료 지침에서 이제 처음으로 3단계 비만이라는 그 기준이 들어갔어요. 점점 우리나라에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고도 비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1단계 비만, 2단계 비만, 3단계 비만에서 3단계 비만이 고도 비만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그 인바디 측정 기구에서는 비만, 고도 비만, 중증 고도 비만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1, 2, 3으로 나가던가 비만, 고도, 중증 고도 이렇게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는 사이드 노트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BMI를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BMI 공개하는 거랑 체중 공개하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왠지 기분상 체중은 사실 빼고 나서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공개하기는 조금은 부끄러워서 BMI로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닥위원의 BMI는 36.6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인바디에 찍히기로는 중증 고도 비만 여기쯤인가요? 중증 고도 비만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그러니까 사실 그 비만 치료 지침에 나온 걸로 따지자면 고도 비만 3단계 비만이고요. 지금 현재 저의 목표는 고도 비만 진입입니다. 네. 일단 사실 지금 당장 BMI는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가장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유튜브까지 진행을 하면서 하기로 시작한 운동을 시작하고 관리를 시작한 13일, 2월 13일 기준이에요. 그 사이에 조금 변화는 있었지만 일단은 시작점이 그거였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BMI는 2주에 한 번씩 공개를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 처음 제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몸짱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몸짱이 아니라고 해서 건강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간에
살이 찔 거라고 어차피 전에도 예상을 하고 뺐었던 부분이고, 찌더라도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는 했었고, 그 레지던트 과정이라는 조금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놓이면서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찌긴 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찌긴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우리 건강해집시다. 목표는 고도비만. 감사합니다. 저는 관심종자라 여러분의 응원을 먹고 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